그러면 사람 행동 거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느슨하게 못 앉아 있어요. 항상 PTR 준비가 돼 있고 엘리베이터 탈 때 제 사업 좀 관심 있으세요? NABC 간단하게 10초만 주세요. 필요한 게 이거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 할 거예요. 이제 명함 딱 주면서 제 사무실로 한번 와보세요.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 피칭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뉴욕에 이런 이런 분위기에 어떤 건물이 많은가 봐요. 그럼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만 해도 영광인 거야.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이 전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PT 하잖아요. 자기 아이템하고 팜플렛 들고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있으면 옆에 관심 있으면 막 말하는 거야.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 그리고 끝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열정을 보고 또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투자 받고 하는 건 정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박한 사람들을 하는데 이 투자자들은요 이불로 냉정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거지들도 오니까 냉정하게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또 손을 내면 그 사람 진짜 케어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형 그런 투자 문화를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면은 이런 과정에 해당되는 거를 본인이 다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게 꼭 제조뿐만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이런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 게 여기 창업대학원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경영지도사 자격증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내년에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을 수업으로 열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영지도사 제가 저도 공부하면서 그 어떤 노트 해놓은 거를 저도 이제 리뷰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 노트인 게 3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얇아요. 제가 적은 거 그 중심으로 해서 원리 300 해가지고 마케팅 분야, 그 다음에 시장조사 방법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소비자 행동론 요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쭉 늘어지는 강의가 아니고 요런 장표 100장씩 딱 만들어서 그 장표가 모든 걸 다 표현하게끔 해서 100장을 가지고 100장 해가지고 15주로 해가지고 그것만 다 알면 경영학 쪽은 모든 걸 다 섭렵하게끔 그래서 경영지도사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걸 알면은 내가 웬만한 건 이제 프레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목만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이지. 그래서 그 프레임 300을 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 논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졸업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학점으로 4학기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4, 9, 36 풀로 들으면 36학점인데 33학점 이상이면 그냥 작은 졸업도 할 수 있죠. 근데 욕심내면 그냥 이런 내가 2년 동안 사학계획서 하나 만들어가 그거 그냥 논문화 해가지고 사학계획서 논문이 그런데 더 어려워요. 사학계획서를 논문처럼 만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제본만 해가 형식상 그냥 보고서에서 제본만 해도 졸업시켜주자. 그래서 그건 외부에 오픈 안 하고 내부적으로 보관용으로만 해서 하는 정도로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 말고 이제 제대로 또 석사 논문으로 또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나머지는 이제 사업 계획서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투자를 받는데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결국은 제가 인생 사업 계획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화 사업 계획서에서
요 0단계부터 1단계부터 9단계, 10단계, 11, 12, 13. 요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양산이고 여기 5단계가 시장의 반응을 보는 건데 이 시장의 반응을 보는 요 단계에서는 자본적 투자를 받는 겁니다. 자본적 투자가 여기 어디 있지? T 요거 자본적 투자를 받는 거 요 단계는 여기서 보면 5단계 여기까지입니다. 요 단계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논문으로 말하면 연구 모형 쓰고 3장까지 한 거예요. 3장까지 4장 5장은 안 한 거예요. 3장까지 해가지고 연구 모형하고 가설 쓰고 조작적 정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했더니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올 확률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실제로 여기 했을 때 생각하고 다르게 처음에 도전했을 때 나올 확률이 얼마? 5%.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르네? 그러면 내가 다시 피보팅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5단계 이렇게 5단계까지 갔더니 그래 시장을 봤더니 피보팅을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정하는데 한 번 수정해가 다시 도전하면 몇 퍼센트? 15%. 그리고 두 번째가 15%, 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한 번 하면 30%, 또 돌아가서 하면 40%, 하면 50%. 그래서 여기 5번 정도 도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역량을 가진 부류가 세 부류예요. 대학생 4년 동안 놀면 뭐합니까? 정부 지원 자금 받아가지고 도전하는 거. 두 번째가 누굽니까? 남편 둔 아내 집에서 자아실현 하기 딱 좋죠. 세 번째가 누굽니까? 연금이 보장된 은퇴자들. 우리나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합하면 60%예요.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2천만 명 중에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 몇 퍼센트예요? 1,00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머지 먹여 살리려니까 3만 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60%가 이런 프로세스를 알면은 100세 시대에 온라인이 뭐죠? 초연결 사회잖아요. 5G가 뭐죠? 우리가 초연결 사회에 있다는 게 5G거든요. 5 제너레이션. 즉 무슨 말이냐면 무슨이 똑같은 속도예요. 즉 내 스마트폰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게 5G로 연결이 되면 병렬 컴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시공간을 제약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 건 그냥 그 네트워크의 하나의 단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창업 활동하는 환경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 하루 종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OA 환경이 오퍼레이팅 환경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사회입니다. 꼭 사무실에 앉아서 일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와 같이 한참 일할 18세부터 65세 사이 사람이라고 규정을 한 이유가 사무실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개념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나머지 60%가 전부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유목 환경, 노마드라고 하죠. 스마트폰 테더링 해가 그냥 놓으면 할 수 있잖아요. 6,000원만 있으면 하루 종일 스타벅스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있냐? 제가 있어요. 제가 꼭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저 망조인데 구석 차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마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이런 자본적 투자를 받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뭔가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 사업 계획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상되는 앞으로 해야 될 이 허들들 이 밑에 보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0단계가
시장을 확인하는 이 화이 단계에서 보면은 뭐가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객 확보. 이게 뭐죠? 고객 타겟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다른 데서 이런 경험들을 굴러봐야만이 내가 창업을 할 때 이런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잠재 창업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동아리 활동. 이게 뭐냐면 요 기업가 정신은요 이때 길러지는 게 아니고요, 미리 요 단계에서 미리 내가 이런 걸 미리 선 경험을 해 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프레임이 이거를 일하면서 배웁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데 와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건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에서 고민을 해서 내가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미션이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하우 관점에서 솔루션이 뭐고, 그 미션과 솔루션 사이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냐, 이게 뭐죠? 여기가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이고,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 맞지 않습니까? 소명, 명령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 What they want예요. They want. 글자 잘 적으라 했는데. What they want. 이 they가 뭐죠? People. 그들 사람. 이게 더 올라가면 God가 돼요. 즉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걸 할 때 나는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거. 솔루션화가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이게 뭐죠? 내가 나를 지피직인데 나가 잘하는 거. 내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What I want. 내가 하고 싶은 거. What I will. 그리고 What I shall.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What I want.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하고 싶고 잘하고, 그럼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걸 자원이라고 해요. 자원, 리소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남들보다 잘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강점, 스트렝스. 남들보다 못하는 이쪽이 약점이고, 남들이 필요한 게 많으면 여기가 opportunity, 기회죠. 기회. 여기가 뭐죠? 나를 필요로 안 하는 반대가 위기죠. 위기. 위협. 그래서 기회와 위협을 합쳐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opportunity와 slaton.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strength와 여기는 weaker. 스왑 분석이죠. 여기에 스트렝스, 위커, opportunity, slaton. 그러면 opportunity가 있다는 건 시장이 있고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이 기회를 살리면 여기가 캐시카우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폿인데 이게 사업 아이템이고, 이 중에 캐시카우가 될 만한 현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캐시카우가 있고, 그런데 시장은 물고기는 있는데 내가 거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가 오픈 이노베이션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내가 없더라도 공유 경제에서 뭘 빌려서 여기를 살리는 게 더 핵심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장을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빌려서 렌트해서 리스하거나 렌트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구독 경제라고 해요. 구독.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도 구독하고, 아파트에 빌트인들 다 구독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자동차도 구독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지금 비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경제 비활동 인구들은 뭐죠? 60%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창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요걸 찾아내면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뭐 있다고 갖춰졌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포엠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죠? 소통. 여기는 사람을 시장에 대해서 공감, 엠퍼시. 이거를 엠퍼시라고 해요. E-M-P-A-T-H-E-Y. 엠퍼시가 뭐죠? 공감. 그래서 그 디자인 싱킹 이런 게 보면 엠퍼시를 강조하는 게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시장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해요? 디자이너들이. 기존 프레임을 지워버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판단하고 관찰하고 판단하는 걸 제일 잘하는 게 디자이너들이 그걸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결국 기업가 정신을 미리 준비를 하고요. 생각의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최소한 3가지 영역에서 3만 시간을 달성을 했을 때 9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한 직장에 3년 다니는 걸 하고 그런 직장이 한 3개가 있든지 대학까지 하면 또 대학에다가 직장 2개가 있든지 그랬을 때 A, B, C라는 잉크가 있는데 이 잉크를 내가 어떻게 섞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색깔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여기에 대한 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미션과 그 중간 영역의 폿을 찾아내는데 자 내가 이 뭐죠? 비용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이 좋고 그리고 효과가 가장 좋은 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혁신이라고 해요. 비용은 적게 들이고 어떻게 해요? 효과는 좋은 거. 그게 뭐죠? 경제 법칙에 어긋나죠.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효율이 좋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좋으면 효율이 낮아요. 돈을 많이 들이면 효과는 좋은데 효율이 낮죠. 그리고 이쪽은 효과는 낮지만은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이에요. 돈이 적게 들면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도 적게 들이면서 효과 좋은 요 영역은 혁신 영역인데 혁신을 정의하면 new need, 새로우면서 필요한 거. 우리가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혁신적입니까? 내가 이거를 혁신적이라 생각하고 만들면 주위에서 말리겠죠. 왜 말립니까? 새로움이 없어요. 새로움이 없는 니즈는 진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팔리려면 사람들이 새롭다고 느껴야 되고 필요한데 새로워야 돼. 뭔가 조금이라도.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나 이거 제조 그러니까 이게 그 요리로 말하면 재료인데 그 재료가 최소한 3개나 몇 개는 있어야지 조리가 가능한데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요거 재료가 하나 가지고 밋밋하게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경력의 다양성입니다. 이거.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양성이 어느 정도 다양성이냐면 뜬금없는 거. 내가 여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올린을 하는데 기계 가공을 한다. 뭐 이러면은 되게 좋은 재료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하나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성적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10%는 자기 적성하고 맞는데 90%는 맞지 않는 데 가고 또 대학에서 직장 갈 때도 성적으로 또 이 차원 하나만 가지고 레벨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10%만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혁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말고 내가 깊이는 어느 정도 이것만 만족을 시켜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잘하든 못하든 이 프로세스를 한번 거쳐본 거를 한 3개 분야에서 해보고
그 분야의 차원이 그 중간 영역을 찾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에서의 내가 차원의 깊이보다도 다양성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 창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는 알게 모르게 지금 창직으로서 자신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먼저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포지셔닝이 뭐죠? 하나만 있으면 포지셔닝이 안 돼요. 그래도 두 발 이상이 있어야지 딱 하면 내가 디디고 있는 이게 스탠스가 이게 포지셔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데 가서 이러고 있어요. 이게 다 자기 포지셔닝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항상 나는 여기에 이렇게 포지셔닝을 해서 한 3년을 이렇게 계속 내 좋아하는 데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 분야는 내 영역이네. 이걸 인정을 해주는 게 브랜드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뭐로 봐요? 단어 세 개로 생각해요. 기술과 경영의 중간 영역에서의 창업 생태를 연구하는 생태학자, 창업 생태학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남들은 그냥 여기만 있는데 나는 살짝 해가지고 의료 쪽에 있으면서 또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의사면서 보험 영업을 해요. 엄청 파워풀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또 뭐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창업이라는 걸 딱 해서 비즈니스 창업이란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창업 비즈니스 전문가면서 의사면서 플래너예요. 게임 끝난 거지. 중간 영역에 솔루션으로서 뭔가 맥가이버가 돼 있을 거예요. 의료 분야의 뭐죠?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보험이라는 거 중간 영역을 하면 의료 쪽에 뭔가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 창업 쪽하고 관련해서 한다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당장은 안 나오지만 그건 저는 한 2, 3년 고민을 하니까 박사 3학기 때 그걸 찾았어요. 그게 기술에서 경영 그 사이를 찾다 보니까 기술 경영 전문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창직이고 그래서 창업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시장을 알아보고 시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시장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기니까 이 아이템이 생겨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 기술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서 내가 한 2, 300만 투자해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3단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완성도를 높여서 정부 지원 자금 5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이 자본적 투자를 나라로부터 받는 거예요. 5천만 원 받아가지고 5단계까지 해봤더니 5%밖에 아니고 생각대로 된 건 5% 사람이고 95% 아닌가벼. 그러면 안 갚아도 되니까 다시 도전을 여기 피보팅 5번 하면 누적을 하면 거의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83%가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받는 거지. 5천만 원은 나라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VC한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VC한테 받고 이러면서 이제 어때요? 기업 밸류를 100억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요쯤 가면요 VC가 들어와요.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IPO까지 가는 주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적 투자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운용 자금이나 시설 자금 쪽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스케일 있게 가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자본적 투자가 될 수 있고 부채로서 융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혼재가 되는데 최소한 5단계에서 한 7단계까지는 자본적 투자로 가야만 부채 비율이 낮아가지고 다른 것도 나중에 신용 등급이 좋아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채로서 연구개발 해버리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400% 이상이 되면요 웬만하면 신용 때문에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1000%라고 돼 있는데 뭐 초기 기업들이 자본금은 100만 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받아도 왜 1000%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돈 빌리면 안 된다. 근데 돈 안 빌리고 어떻게 내 돈 안 들이고 하는 그럼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IR 받거나 아니면 슈퍼개미한테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러겠죠. 엔젤한테 받거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이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창직을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런 경력 아까 3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여기 이론적으로 학위를 가지면 좋죠. 그리고 그 분야의 경력이 한 2개 이상 되고 그러면 이제 뭐죠? 이런 환경이 있으면 한 2년 동안 출판을 통해서 책을 하나 내요. 그게 50페이지가 됐든 100페이지가 됐든 팜플렛으로 하는 것보다 책을 내면요. 남한테 책을 주면요.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무료로 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보문고에서는 그 주문자 방식의 책 출판 방식이 있어요. ISBN 다 있고요. 똑같아. 그런데 주문하면 책이 그러니까 이 뭐죠? 인쇄가 돼가지고 전달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수량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예측해가지고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는 초간 200건 뭐 100건 하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출판하면 뭐가 생기죠? 그 다음부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책이 돌아다녀. 그러면서 뜬금없이 경영대학원 어디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당신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라서 한번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 강의 많이 다녔어요. 경영대학원에서. 그래 강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대표님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막 이런 거 떠들고 떠내려가면요 예약이 줄을 서요. 골프 한번 치러 가자는 다 이야기가 그거죠. 뭐 사업계획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없냐, 컨설팅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가 그 사장님을 옛날에 내가 이런 교수라는 타이틀이 없고 박사라는 타이틀이 없을 때는 저는 이 방법을 했었어요. 출판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강의를 하니까요. 교수님과 아니 나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CEO들한테는. 나한테는 스승같이 돼요. 영업사원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가불관계가 되니까요. 너무 대우를 잘 받고 그런 포지셔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컨설팅 기획에서 지금 컨설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못해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유명한 기업도 많고 한 800억에서 한 1000억 되는 회사 가보면요 그 CEO들은 단순히 학위가 없다 뿐이지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책을요 막 그 법인카드로 막 일주일에 한 20만 원씩 쓴다더라고. 그냥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대.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어요. 이런 이론을 누가 정립해서 이렇게 제같이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책 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책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 제공하고 싶은 게 공동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지금 창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마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동 오피스 있죠. 아주 럭셔리하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연계 프로그램 이게 제가 지금 하려는 거였어요. 사실 그런 거.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발표면 IR 정례화.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또 투자자들도 있고 외부에서 데리고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걸 발표를 하게끔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부의 학생들이든 누구든 주부든 그런 지원할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IR 하게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컨설팅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세스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학내 투자 펀드 조성.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한 시드머니 확보, 창업 결과물 1층 카페 안테나샵, 여기 2층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핸들링하고 있는 아이템들 같은 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험하면 보험 상품 갖다 놓고 떳떳하게 뭐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고객 가치, 혁신 가치가 될 만한 거는 전부 다 해가지고 서로 이분이 이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논문 설문조사 협업. 이건 뭐냐면 논문할 때 맨날 카톡에 해주세요 짜증나잖아요. 해준 사람도 짜증나고 부탁한 사람 짜증나고. 그래서 나 카페 운영하면서 카페에 논문 하나 설문조사 해주는데 커피 하나 공짜. 그래서 내가 10만 원 맡겨놓고 논문 갖다 놓고 논문 그냥 커피 돈 내고 먹을래? 논문 설문 하나 응하고 먹을래? 그래서 커피 테이크아웃 하면 한 2, 3천 원 하잖아요. 그 돈 안 내고 설문지 하나 가져와가지고 해가지고 주는 거야. 앉아가지고 뭐 논이 뭐합니까? 3천 원 버는 거지. 그리고 설문조사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돈 10만 원 놔두면 몇 개가 나오죠? 2,000원씩 잡으면 50개 설문 되잖아요. 한 20만 원 갖다 놓고 어때요? 굿 아이디어 아닙니까? 전 그걸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출판. 전 출판을 결과물로 하는 학과목 하나 개설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공동 출판을 통한 협업 홍보. 이거 뭐냐면 출판 강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기서 그냥 15주로 해가지고 한 챕터씩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시간 반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인 거야. 먼저 챕터 15개 딱 잡고 그래서 한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마치면 여러분이 참여한 공동 출판물이 나오고 그걸 뿌리면은 뭐죠? 되는 거죠. 아니면 뭐 15명이 참여해서 한 챕터씩 잡고 한다든지. 왜 15주인지 알죠? 대학 교재 강의가 15주차에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대학에 팔려 다니는 거지. 특강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기회. 이게 되면 이거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여기 동영상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김미경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를 찍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높아지면 본인 돈 가져가고 그리고 또 강의 출장 가면은 1회 가는데 한 20만 원, 30만 원 받고 찍어주고 프로모션 해주고 블로그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성시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그 푸드계 문성시를 가면 한번 해주면 뭐 몇백 받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5군데 다니면 500 번다고 그러더라고. 블로그 한번 포스팅 해준대. 왜냐면 그 회원이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컨설팅 기회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컨설팅 기회를 보면 이제 진입장벽을 뚫는 건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학위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이 있어야지 되지. 석사학위도 없는데 학사인데 다이다이인데 그 사람보다 내가 뭐 차별화도 되고 그냥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펙이 좋아야 되는데 스펙이 다른 게 아니고 어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봤냐 그리고 내가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걸 해봤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누가 안 써줘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공유 시스템 그리고 입학 초기부터 어디 등록 계속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그 스펙 관리하는 거. 그 창업 관련자. 그래서 저는 창업대학 처음 왔을 때 뭐부터 인지 알아요? 선배들이 등록하는데 난 어떻게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등록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등록이 되더라고. 창업대학원 들어오면 석사잖아요. 석사 재학 중이잖아요. 한 달을 다녀도 그게 먹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심사 다니고 이랬어요. 안 해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들 따고 그래서 차별. 그래서 이제 요거